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뭔가 강해 보이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짜 자존감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겉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딘가 편안한 느낌을 주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던 뻔한 자존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특징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나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 1.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잘못된 것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즐기거나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불안하고 흔들릴수록 그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생긴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를 낮추면 잠깐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왜 저러고 사는 걸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느끼죠. 하지만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남을 낮춰서 얻은 높이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높이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봐도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구나. 저 사람도 힘든 상황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공격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입니다. 2.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게 왜 자존감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내 상황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 것 같고 미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죠. 이런 경험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는 반드시 서운해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오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고 그 기준을 지킵니다. 남의 기대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모든 걸 떠안는 사람보다 자기 몫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명쯤 계시지 않으신가요? 부드럽지만 자기 선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3. 아주 작게라도 누군가를 돕는다. 이 특징이 왜 자존감과 연결되는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체감합니다. 거창한 봉사나 큰 희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이 핵심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자존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내 것을 지키기에도 벅차면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 안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주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다시 자존감을 높이는 순환이 생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감각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변을 살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실수해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건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실수 이후에 나타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자기 자신 전체의 문제로 연결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니까 내가 문제지.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실수 하나가 자신의 존재 가치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와 자기 자신을 분리합니다. 이번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음엔 이 부분을 다르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반성은 합니다. 하지만 그 반성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이고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연민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친구에게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너는 왜 이러냐 라고 몰아세우느냐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편이신가요? 타인에게는 쉽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도 건네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무너졌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너졌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강하고 항상 의연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힘든 시간이 옵니다. 실패하고 지치고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자존감과 관계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입니다. 차이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너진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 생각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 크게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시 일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찾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집 앞을 잠깐 걷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쌓여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작은 행동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이든 회복이든 결국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기분이 가라앉은 날, 그럴 때일수록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창문을 열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집 앞을 잠깐 걸어보세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 움직입니다. 자존감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성공의 경험을 모으세요.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려던 것을 했다. 오늘 참으려던 것을 참았다. 이런 아주 작은 성취들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조금씩 만들어 줍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하루 딱 하나 내가 해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꼭 찾아보세요. 셋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됐을 때,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가장 먼저 몰아세웁니다. 오늘부터 그 자리에 친절을 넣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텨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꿉니다. 자존감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과 3가지 실천법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실패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방송에서 들었던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후 유럽 무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였습니다. 낯선 환경, 높은 벽 앞에서 인생 최대의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셨죠. 처음으로 공이 무서웠다. 나에게 패스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을 받아서 옆 선수에게 건네는 것. 그 짧은 패스 하나에도 스스로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한 걸음씩 다시 올라간 것이죠. 세계적인 선수도 자신을 일으켜 세운 건 결국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